안녕하십니까. 예술분재원에서 대한민국 최고 액비를 만드는 남자 예술지기 이재룡입니다. 자, 액비 만들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어주면은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위로 떠오르게 되고, 또 햇볕 보는 데를 갖다가 골고루 해서 이렇게 액비를 갖다가 숙성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요건 일반 액비인데 프리미엄 액비로 만들기 위해서 이건 앞으로 1년 정도 더 보관을 할 숙성을 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해동은 다 됐는데 요게 아직 죽은 발효균이 아직 깨어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효균이 이제 깨어나서 1년 정도 더 숙성이 되면은 아마 올 가을 정도 되면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프리미엄급 액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말을 끊는 바람에 제가 할 말을 있었어요? 자, 봐보세요. 이것 비춰주세요. 이게 뭐예요? 요게 뭔 줄 아십니까? 아마 도시 사시는 분들은 좀 낯설을까요? 이게 눈을 치우는 넛가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넛가래가 예술에 오면은 이렇게 쓰입니다. 조그만 때는 삽으로 휘저었거든요. 근데 이 삽으로 휘저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 통이 커지는 바람에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살살 이 손잡이도 슬파이프로 바꿨죠. 슬파이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넛가래로 이렇게 휘저으면은 이렇게 안이 골고루 다 휘저어집니다. 이렇게 액비를 만들고 또 숙성을 시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을 겁니다. 액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감독님이나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튜디오로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가 여러분들한테 배송되는 액비인데, 첫 번째 질문, 일반 액비와 프리미엄 액비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릅니까? 머리 정리해요? 머리 정리 안 해도 티가 펄럭 나. 이건 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거. 자, 일반 액비와 프리미엄 액비는 겉으로는 냄새의 차이. 그러니까 프리미엄 액비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물론 냄새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한 프리미엄 액비를 만드는 것이 또 일반 액비죠. 그러죠? 그 일반 액비는 조금 냄새가 심한데, 저희가 이 냄새가 조금 원성을 샀던 이유가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처 공급을 못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약간 덜 된 액비를 여러분한테 공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안 돼! 우리 좀 더 기다려야 돼.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던 건데, 작년 봄만 해도 냄새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잡는 것으로 교육주책으로 우리가 목초액을 섞었던 거예요. 목초액 섞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또 목초액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일반 액비를 찾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한 덕분에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목초액을 섞을 정도로 심한 냄새는 아닙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일반 액비와 프리미엄 액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깻목을 갖다가 발효를 하는 횟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통
지금 공급해드리는 액비는 2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액비.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액비는 3년째 드는 액비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2년째 받은 액비를 1년 동안 더 묵혀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프리미엄이 돼요. 프리미엄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리 구입해서 예술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에서는 솔직히 감당 못해요. 조금씩 냄새의 양을 줄여서 프리미엄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액비를 갖다가 공급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여러 통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굳이 프리미엄 액비를 권하지 않습니다. 당장 쓸 거 한 통만 프리미엄으로 구매를 하시고 나머지는 저렴한 일반 액비로 구입하시면 돼요. 맞죠? 그죠. 네. 어차피 시간 지나면 프리미엄으로 될 거니까. 네, 어차피 시간 지나면 프리미엄으로 듭니다. 자, 두 번째, 이 액비를 입에 주어도 되는가? 됩니까? 아이고, 뭐 되죠. 네. 안 될 건 없는데. 안 될 건 없죠. 네, 이제 냄새 문제죠. 입에 묻으면. 그러죠. 입에까지 묻으면 냄새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이걸 원래 뭐랄까 우리가 금비라고 얘기하는 화학거름은 입에 주는 거예요. 화학거름은. 그러나 우리가 천연으로 만든 유기질 비료 중에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입에 뿌리는 액비는 없습니다. 그치. 연면 시비 말고는. 연면 시비도 안 돼요. 입에 뿌리는 걸 그런 영양제 하이포넥스나 그렇죠. 질소 비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입에 뿌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입에 뿌리는 겁니다. 그다음 메네델 같은 경우는 입에도 뿌리고 뿌리에도 뿌려요. 그건 이제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 비료는 전부 입에 뿌려요. 근데 유기질 비료는, 천연 유기질 비료는 입에 뿌리면 효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숟가락이 음식 맛을 모르는 것처럼. 닿기는 해도. 닿아도 아무 이상은 없어요. 닿아도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이 있기는 있어요. 뭔 뒤에 이상해요? 이 입 뒷면에 기공이다라고 하는 숨쉬는 구멍이 있어요. 이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좀 안 좋아요. 물로 씻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 닿지 않도록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화학거름의 경우에는 입에 막 뿌려도 돼요. 근데 입에 과도하게 뿌리면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희석 배수를 철저하게 지키셔가지고 그렇게 뿌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 희석 배수를 몇 배로 할 것이냐. 기본이 10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발효 기술이 조금 더 진일보하다 보니까 우리 액비는 10배로는 좀 이제 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물을 더 타야 돼요? 좀 물을 더 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타도 될 것 같아요. 네, 더 타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10배 가지고는 좀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배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줘야 되느냐? 모든 식물, 난을 제외하고. 난을 제외하고, 난초를 제외하고 모든 식물, 밭작물, 그 다음에 뭐 과수원, 다육이, 그 옥상에서 키우는 채소, 관엽식물, 분재, 꽃, 야생화, 등등 해가지고 필요하면 조금 마셔도 됩니다. 농약 안 들어있어요. 마시고 좀 키 좀 크세요 그러면. 저도 지금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같이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남 얘기할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괜찮아. 저도 괜찮습니다. 저 딱 분재 스타일이잖아요. 자, 어쨌든 10배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나무는 수세가 많이 약하다. 일주일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희석 배수를 뻥튀기를 하죠. 50배 정도로 늘려가지고 매일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하게 타서. 연하게 타서 자주 주는 거. 그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거름을 주면 되는데,
이 거름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근데 왜 여기 눈물을 흘렸어요? 뚜껑이 잘못 닫힌 것 같은데?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어쨌든, 희석 배수는 10배가 기본이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주고 싶으면 50배로 주고, 3일에 한 번씩 주려고 그러면은 뭐 20배나 30배로 희석해서 주고. 그래서 아마 세력이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올해 올봄에 분갈이 하면서 보니까 일부에서 들여놓은 나무들은 다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꼭 난민촌에서 넉다 나온 것처럼 진짜 앙상했는데, 나무는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첫 번째죠. 그렇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첫 번째.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 일단은 건강하게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태토를 제거하는 것. 두 번째, 액비 열심히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죠. 네 번째 질문은 예설표 액비에는 질소 성분만 많다는데. 누가 그래요? 네? 누가? 뭐 사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몇 년 전. 근데 지금은 여기에 어분을 우리가 1톤 정도 샀지? 1톤 거금을 들여서 그렇죠. 어분 집어넣고 또 골분도 집어넣고 그래서 어분과 골분을 갖다가 여기에다 같이 섞어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소나무하고 소사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사스케 꽃은 해마다 이쁘게 다 피었잖아요. 그렇죠. 모가 우리 판매했던 당모가 열매도 해마다 잘 열렸죠. 열매 진짜 잘 열렸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어분과 골분 이걸 섞어서 대폭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 그런 전에도 걱정.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죠. 조금 넣는 것이 좀 약했죠. 근데 대폭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예술표 액비는 만능입니다. 예술은 모든 나무를 다 키우잖아요. 그렇죠. 태간목 사스케에서부터 소사, 꽃 볼 수 있는 소나무, 거, 열매 맺는 거. 미친 소나무들을 얼마나 많이 키웠어요. 그 다음에 누가 그래요? 질소 성분이 많으면 잎이 많이 자라나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 잎만 큰다. 잎이 잘 자라야 뭐 하는 광합성을 하고 나무가 건강해지죠. 그래서 계속 자르는 재미를 주잖아요. 우리 세지소사 1년에 몇 번 자르죠? 2번, 3번 자르죠. 성장기에만. 성장기에도 최소 성장- 내가만 네. 2번. 2번이죠. 네. 성장기에 2번 자르죠. 네, 성장기에도. 제 겨울에 손대는 것까지 기본이 3번이죠. 근데 작년에는 한 번 더 잘랐습니다. 더 잘랐어요. 네. 더 잘랐어요. 근데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밑동도 굵어지고, 맞죠? 그러죠. 밑동도 굵어지고, 완전히. 장가지 많아지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원래 분재는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일단 나무가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솔잎, 우리 소나무 다 미쳤다라고 해서 한눈에서 막 67개씩 나오고 그러죠. 그렇죠. 비실비실하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건강하게 생겨가는 나무하고, 어떤 나무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예술에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 작년에 들어왔던, 일부에서 들어왔던 소나무들, 뭐 이렇게 잡목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나무 상태하고 비교해보면 한눈에 보이는 것을 뭐 질소거름을 많이 줘서, 얘들은 원래 잎과 가지를 보는 거예요. 소나무나 소사나무는. 그 다음에 이미 보강했기 때문에 꽃과 열매를 여는 나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설표 액비를 흠잡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액비의 최대 문제점 딱 한 가지 있어요. 냄새. 그것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무기에다가 넣어서 주면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인가요? 이제 우리 횟수 세지 맙시다. 헷갈리니까. 5번째인 것 같아요. 자, 분무기에다 주면은 이건 천연 거름이, 화학 거름이 아니고 천연 거름이기 때문에 노즐이 막힙니다. 끝에. 그렇지. 노즐이 막혀요. 주다가 성질 나서 못 줍니다. 분재하는 사람들 성질 다 좀 급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와서 갑자기 또 늘기 시작한 질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갑자기 뿌리 장애를 물어봐요. 아, 뿌리장애. 예. 왜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뿌리장애. 우리 저한테 액비에서는 뿌리장애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죠. 지금 우리 감독님도 지금 거의 30년 동안 액비를 팔아왔지만은 우리 액비를 써서 뿌리 장애를 일으켰다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그럼 뿌리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르죠. 뿌리 장애는 염류 장애다라고도 그래요. 염류장애? 예, 염류 장애. 염류라는 것은 염이 무슨 소금 염자인가요? 소금 염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염류 장애 하면은 소금을 넣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 소금은 염분입니다. 그렇지, 염분이지. 예, 소금은 염분이고 염류라고 하는 것은 질산염, 네. 황산염, 그런 염. 인산염. 그래서 이 염분은 염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염류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염류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거름에 있어요. 액비를 어떤 걸 쓰느냐. 그런데 제가 뿌리 장애를 일으키겠다라고 질문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보니 예술에서 쓴 건 아니고요. 예술에서 쓴 건 아니에요. 우리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여기에 질산염이나 인산염이나 황산염 또 소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치. 천연으로 발효시켜서 정통적인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염류 장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산염, 인산염, 질산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액비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본 다음에 물어봤더니 개분인 거예요. 개분요 아주 진짜 좋은 거랍니다. 이 분재 소재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개분이에요. 그만큼 나무를 갖다가 빨리 자라게 만들기도 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분은 쏟아붓듯이 만들어요. 거기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개분은 채소 농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과수원에서도 많이 써요. 과수원에서는 꽃과 열매가 풍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분 비료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 거름을 분재계에서는 개분 비료를 쓰지 않았을까요? 이제 제 궁금증은 이제 여기에서 정점을 찍게 되죠. 그래서 또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산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개분. 옛날부터 유기질 자급 비료로 이용되어 왔으나 수분 함량이 50에서 60%이며 악취가 심하여 취급이 곤란하다. 자연 건조한 것은 건개분으로 특수 비료로 지정되어 있고 황산 또는 발효 처리해서 황산염 있죠? 네. 황산 또는 발효 처리하여 화력 건조. 화력 건조? 예, 불을 떼서 건조시킨 거예요. 화력 건조한 것은 개분 가공 비료인데 보통 비료로서 비료 공정가 규격에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나왔죠. 개분 비료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 질산염이라든가 이런 게 생깁니다. 황산염이 생겨요. 황산염이 생기는데 요게 비가 오고 이렇게 땅은 워낙 이렇게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전부 자연에서 좀 흩어져요. 근데 우리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분 안에서 질산염, 땅에서조차도 이 질산염, 황산염, 인산염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분재라고 되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런 염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나무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뿌리. 예. 그래서 뿌리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 끝이 타고, 그 다음에 이 생육이 저하되고,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니까 액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독약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화분 둘레에 하얗게 백태가 낍니다. 그 화분 둘레에 백태 낀 거 보셨죠? 아, 이번에 들어온 화분들 중에서 그런,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검정색으로 이게 때가 낀 게 아니고 하얀색으로 낀 것들. 맞아요. 요게 영의 증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이 광주 우산동 화훼단지. 거기가 이 백태가 닦입니다. 물 자체에 염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한테 안 좋기 때문에 우수를 받아서 쓰고, 그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물이 안 좋아서 그랬구나. 네. 과천 경마장에서 겨울에 소금을 엄청나게 썼답니다. 이것이 이제 지하수로 녹아 들어가가지고 요게 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라고 그래가지고 과천에 계셨던 분들이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근데 그 염을 인위적으로 돈 주고 사서 쓴다고요? 개분 비료에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황산염을 쓴다. 물론 불에 태워서 했던 것은 뿌리장애가 불로 이렇게 말린 것은 뭐라 그럴까, 뿌리장애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황산을 쓴 것은 뿌리장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개분 비료가 좋기는 하지만은 화분에 안 써왔던 거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저 화분에는 일단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그렇죠. 공간이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쌓이면은 쌓일수록 나무한테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질산염과 황산염, 인산염 이런 것들이 뿌리장애를 일으키느냐? 바로 나무는 삼투압에 의해서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물과 거름을. 그렇죠. 물과 거름을 끌어올리는데 이 황산염, 질산염 이게 쌓이면은 농도가 진해지죠. 그러면 역삼투압이 일어납니다. 나무 수분을 오히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점차 시들해질 수밖에. 물 줄 때 그 순간은 또 물 농도가 높으니까 나무가 빨아내겠죠. 근데 약간 마른다 싶으면은 이제 이쪽 질산염이나 황산염 이쪽 농도가 높으니까 뺏어오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점차 시들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뿌리가 끝이 타니까 잎끝이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분재계에서 닭똥거름 좋다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그건 소재 생산 농가에서 밭에서 쓰는 거예요. 분재에서는 분안에 한정된 공간에 쓸 때는 그래서 닭똥거름을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또 뿌리장애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또 뿌리장애를 해소시키는 약을 또 팝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은 냄새 안 나? 예술 대비 냄새 나잖아요, 솔직히. 그죠? 냄새 안 나? 그거 좋다고 가서 또 쓰죠. 이 내용은 조금 나중에 한번 발표를 할 걸 그랬나? 어떡하려. 얼마나 피해를 당하는지 피해사를 좀 더 입수를 하게요. 그렇습니다. 이 액비를 만드는데 수많은 분재원들과 분재인들이 도전을 해왔고, 끓여서 만들고 온갖 한약재를 넣어서 만들고 가전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려고 시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는 성공해서 시중 판매는 하지 않지만 자가 소비하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 그때 저희 천사섬 분재공원에 갔을 때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쌍수를 들어서 우리를 환영하셨던 그 관리하시는 분. 네, 그분이 10년 됐다고 그랬죠. 10년. 액비 만들어서 액비 만들어서 10년 된 거. 10년 된 걸 쓰셨다고 네, 그랬는데 10년 된 걸 쓰시는데 냄새도 거의 없고 냄새도 없고. 효과가 아주 짱이고. 그래서 천사섬 분재 그 원장님도 그 액비만 얻어다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들었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오래 두면은 안 좋다. 맞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래되면 프리미엄이 되는데. 오래 두면 안 좋다. 이 액비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발효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죠. 그럼 발효가 끝나면은 미생물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숙성이 되는 거죠. 그 숙성 단계에 들으면 거의 냄새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된 양주, 와인,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된장, 네. 전통식품 된장, 있잖아요. 뭐 전통. 고추장, 심지어 그 간장조차도 100년 묵은 간장 1리터 가격에 얼마나 할 줄 아십니까? 몰라요. 아마 1억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음. 똑같은 이 액비와 똑같은 발효, 이건 식품은 아니고 똑같이 발효 과정을 거친 거죠. 일단 발효 그러니까 과정을 발효를 모르니까 1년 이상 되면은 안 좋다. 오래 묵을수록 안 좋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비를 발효와 제대로 숙성. 만들면 거죠. 예. 발효와 발효와 숙성이 숙성을 얼마나 모르는 중요한 거예요. 건데. 그러니까 발효가 되면은 냄새가 납니다. 그냥 발효가 끝나면은 냄새가 안 나요. 그때는 미생물도 사라집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나무가 숙성해야죠. 필요로 하는 것은 미생물이 아니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끓여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발효가 끝난 다음에 끓이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끓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끓이는 거죠. 그러죠. 예. 냄새도 안 나고 그때쯤에. 그 발효 과정에서는 끓이면 안 돼요. 왜? 미생물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죠. 끓으면 안 되지. 근데 발효가 끝난 것은 끓여도 상관없어요. 이 나무가 필요해요. 미생물은 뭐냐? 이 뭐라 그럴까? 이 깻묵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걸 발효시켜가지고 이게 식물이 흡수하기 좋도록 다른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끝나면은 당연히 여기에 미생물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여 먹잖아요. 맞아요. 된장찌개 끓여 먹고 청국장찌개 끓여 먹고. 맞아요. 예? 왜? 끓여 먹으면은 사람 몸에 또 우리 감독님 말씀대로 청국장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환을 지어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좀 냄새가 나죠. 발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쨌든 액비는 오래 묵을수록 좋습니다. 그건 예술치기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쌓아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30년 이상. 30년 이상 액비 만들어 놓으면서 이 액비를 만드는 핵심 기술은 발효 기술이죠. 그래요. 그냥 발효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어떻게 숙성을 시키느냐 그건데 여러분들한테 갈 때는 지금 발효가 이게 한 90% 일반 액비가 올해는 90%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예전에 한 80, 85 이 정도 됐었는데 90%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프리미엄은 95% 정도. 프리미엄은 95% 정도, 한 5% 정도 차이인데 냄새 차이는 좀 심하게 나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액비를 일단 품절시키고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볼까 했는데 또 이 식물을 갖다 그동안 또 굶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액비를 믿고 쓰신 분들한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맡을 때는 냄새 나기는 나는데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는 좀 심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파트는 아무래도 냄새 날 때가 아무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하루면 다 날아가요. 근데 하루면 다 여기도 날아가죠. 그러잖아요. 여기도 하루 안 걸립니다. 네.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다 날아가요. 아니 아파트니까. 아파트니까 조금 더 길게 보자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발효를 모르고는 이 거름을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요 예설표 액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죠. 건강해지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직도 뭐 이 것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싹이 트기 시작할 때부터 10월 초순, 지역에 따라서 10월 중순까지 일주일에 한 번 꾸준하게 물 대신 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름에 액비를 줬는데 물 주기 아깝죠. 한 번, 두 번 줘야 되잖아요, 여름에.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연하게? 연하게 타서 줘? 아니, 여름에 액비 줬어요. 근데 한 번 더 줘야 되는데. 왜 더 줘야 돼? 여름에 뜨거우니까 그때만 안 주면 되지. 그럼. 안 됩니다. 한번 타버리는데. 아니 액비를 조금 띄면 되지. 아주 혹시 지금 그 감독님하고 제가 지금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름에 액비를 줬어요, 아침에. 그래요. 근데 낮에 또 물을 한 번 더 줘야 되잖아요. 엽수. 엽수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액비 성분이 다 식게 나가지 않느냐. 엽수만 주는데 좀 남아 있겠지. 자, 액비 주고 나서 액비는 3시간 이내 4시간 정도에서 다 흡수가 되버립니다.
흡수되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름에 액비 줬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안 줘가지고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럼 그 말을 해줬어야지. 네. 자, 그 위에 혹시 액비에 대해서 질문 받은 거 있습니까? 제가 질문 받은 건 그 대략 다 정도는 끝난 것 같은데. 그 정도인 것 같아. 자, 하여튼 냄새 문제를 좀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냄새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냄새를 저희가 지금 냄새 안 나는 액비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예술분재원 전체를 액비 공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5년 이상 묵혀가지고. 아니, 완벽하게 횟수로 3년이 아니고 만 3년만 묵히면 냄새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해드리는 사항은, 이 영상 보시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분들이 예술표 액비 사용해 보셨잖아요.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 추천이 아니고 여러분 많은 분들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 2분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 평생 쓸 수 있는 예술에서 판매하는 가위 2분께 드립니다. 추천 가장 많이 받으셔야 돼요. 어이, 가위를? 제 추천이 아닙니다. 이 48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48시간이 지나서 이 댓글에 추천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 2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 가위, 지금 현재 92,000원이죠? 네. 택배비 포함 97,000원이죠? 그렇죠. 10만원 정도 되는 그 가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예술분재원 이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요. 깜짝이야. 예술분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지금 받아 적으십시오. 063 아니 652 화면에다가 1707번. 그리고 아래 해설 댓글란에 써 있습니다. 아직도 예술 전화번호 모르신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분이 아니시죠. 그 댓글 고정해놔. 댓글 고정 항상 해놓습니다. 제가 도처에다가 제 전화번호, 예술분재원 전화번호 이미 다 공개해놨으니까 전화로 주문하시면은 바로 지금은 충분한 양이 공급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시고, 액비는 1년치 당겨서 주문하는 겁니다. 아시죠? 왜 그러시는지. 일반 액비를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시간, 1년. 길게 잡아서 1년, 짧게는 6개월입니다. 아마 이건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6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프리미엄으로 바꾸면 여러분들 15,000원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